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16일입니다. 보니까 좀 요즘 지난주죠. 딱 정확히 일주일 전인 7월 9일 당시 대정부 질문 당시에 주호영 의원 등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야말로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거 국무총리 당연히 그렇다면 국무총리의 어떤 해임 건의를 갖다가 대통령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제 7월 15일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공히 힘을 합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강경화는 왜 또 봐주고? 글쎄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에 네. 지금 책임을 묻는 건데 네네. 정경두는 뭐 이게 정경두하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네. 뭐 삼척 뭐 목선 사건에 네. 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함대 뭐 위장자수 문제. 위장자수라든지 뭐 또 괴 비행 물체 UFO 출연한 거에 문제. 대해서 하면 이거 뭐 이의 누구나 우리 국민 모두가 뭐 네.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뭐 내각시 같으면 내각 총사퇴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이지. 예전에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 같으면요 이런 식으로 사고 치는 장관 되면요 당장 그 다음날 해임합니다. 그런데 네. 강경화는 지금 아프리카 도망가고 도망가 있죠. 강경화는 왜 봐주는 거예요? 강경화는 그런 지금 강경화 씨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한일 관계가 뭐 누구나 이의 달 거 없이 네. 1965년 이후 최악의 사태로 가고 있고 네네.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징용 배상 판결 내린 이후에 네. 아무것도 안 아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죠. 가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늘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풀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뭐 일본이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으면 외무장관이 가서 외교장관이 가서 설명도 하고 네. 자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뭐 최고재판부가 했으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좀 문제를 좀 조율을 하고 네. 1965년에 한일 기본협정과 어떤 충돌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보겠다. 일본도 좀 자제해달라. 예. 이걸로 우리가 막장까지 가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거 두 가지 경우 다. 아주머니는 뭐 관광 가이드 한 거면 뭐 별로. 아니 이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를 갖다 아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5기로 맡고 있습니다. 왜? 정경두를 자르게 되었을 경우는 현재 대한민국의 군 기강에 회의하고 그 모든 경계가 흐트러진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9.19 남북 합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9.19 남북 합의 때문에 결국 삼척의 목선 사건, 또 이함대 위장 자수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비행기 괴 비행 물체권, 새죠, 새 한마디로 새. 이런 것들 등등등이 우리 이른바 자유우파 쪽에서 또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친북 정책. 특히 보면은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결국 군대가 완전히 무기력화 됐다. 그걸 인정하는 꼴이니까 죽어도 인정을 못합니다. 첫째. 또 강경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강경화 문제는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지난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야말로 허리가 부러질 정도라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잘라야 되죠. 그런데 이걸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경화 장관을 잘랐을 경우 일본에게 잘못된 즉 굴복한다는 일본에 굴복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까봐 특히 이른바 자기 전통적 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경화도 못 자르는 거예요. 강경화도 못 자르고. 아니 그건 당신 얘기고. 그건 당신 얘기고. 제 얘기예요, 문재인 씨. 문재인 대통령. 나한테 하는 당신 얘기지. 아니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한 공복 네. 시빌 서번트고. 네. 그리고 뭐 누구야 뭐 정경두 강경화는 네. 그 국민의 종복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아이들인데 네. 그 아이들이 맡은 일을 못하면은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잘라야지 나라의 기강에 서고 동네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자르려면 한 놈도 없네. 자, 거기다 참 말은 참 넙죽 아니, 잘 갖다 붙이네. 아니 내가 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자, 아니 거기에다가 좀 자르려면 한 놈도 없네. 아니, 자, 흥분하지 마시고.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해서 뭐 다 놔둬야지. 아유, 흥분하지 마시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공식적인 아마 입장일 거고요.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제 강경화와 정경들을 못 자르는 또 하나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참나. 강경화는
가이드 저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가장 총애하고 아끼는 세계 최고의 관광 가이드입니다. 아주 관광 가치가 많이 있죠. 둘째, 정경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냐니까 경남 진주 대학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경남 진주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죠? 경남 진주 네. 김시민 장군, 아이 요즘 최구식 의원, 요즘 송길승 저 SK 회장. 에이, 이 아저씨 딴소리야. 누굽니까? 김경수죠 이 사람은.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가 진주 동명고등학교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주가 뭐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에 하면은 진주고등학교, 진주대학고등학교, 진주동명고등학교입니다. 평준화 이후에는. 그래서 이 세 학교는 사실 한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경도하고 또 그 너무 세게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경두하고 이제 김경수하고 같은 진주를 갖다가 함께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 인연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경두는 현재 문재인식 화법에 따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식 화법에 따르면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MB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질주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한 번도 뭐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얼핏 한번 그 이력을 찾아보니까 저 이명박 대통령 출범 직후인 2009년입니다. 2008년에 출범했죠. 이명박 정권이 2009년에 드디어 대령에서 별을 답니다. 그래서 별을 달고 MB 정부 때 별 달고 별 달고 박근혜 정부 와서 투스타가 돼서 남부 전투 사령관, 그다음에 참모 차장, 거기다가 3스타입니다. 참모 차장은. 그렇죠. 그다음에 합참의 전략기획 본부장. 진짜 요직은 다 그다음에 골라. 참모 총장까지 이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에 별 2에서 별 4까지 됩니다.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인 남부 전투 사령관, 참모 차장, 합참의 전략기획 본부장, 그다음에 참모 총장까지 됐는데 이 양반 임기가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 8월이면은 사실 그 당시에 보면 뭐 예전에 방산 비리다 뭐다 기억 안 나세요?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카이를 반 작사를 냈잖아요. 그렇죠. 우주항공 뭐 거기 있잖아요. 거기 진주가 사천에 있는 거. 네. 작사를 내서 거기 그 사람 하나 부사장 하나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관장하고 있던 참모차장, 참모총장으로 있던 정경두도 당연히 여기서 이제 임기 끝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웬걸 24년 만에 육군 참모, 해군 공군 참모. 그 전임이 해군 참모총장. 송영무죠. 참모총장 마치고 바로 합참의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경두 씨가 예. 그 국회 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나와가지고 네. 김일성이가 남쪽 쳐들어왔냐 그럴 때 이 정권의 그 사람들이 하나씩 떠올랐겠구만. 그렇죠. 김경수의 뭐 이 사람들이 내가 이 한마디에 어떻게 생각할까? 김일성이 전쟁 일으킨 거 아니야? 그거는 무슨 의미로 질문을 하시요? 딱 19초 걸렸습니다. 19초. 딱 19초 걸렸는데. 기신기신하는 게 이 그렇죠. 정권의 핵심에 줄을 대고 그렇죠. 국방장관 하고 있으니까 숨도 못 크게 못 쉬겠네. 2015년 9월에 참모총장의 보직을 받고 2017년 8월까지 딱 2년의 참모총장 임기를 채우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누구 아마 그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사람은 1등 누구 2등 김정숙. 그렇죠. 1등 김정숙 2등 문재인 3등 임종석 아니죠. 2등 임종석 3등 김경수 그럴 때 그렇죠. 그때 문 대통령은 뭐 10등 넘어갔다고 그러는 뭐 거죠. 10등 넘어갔다고 그러죠. 12사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12사 그러니까 이 참모총장 마치자마자 합참의장 간 것은 제 기억에는요. 그와 같이 공군 참모총장 것은 합참의장으로 갔던 경우는 예전 YS 시절에 김동진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육군 참모총장 바로 그다 끝나자마자 합참의장 바로 끝나자마자 국방부 장관 계속 질주하는 거예요. 정경두 씨가 네. 건국 이후 네. 가장 운빨이 좋은 장군 그럼 뭐 되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더 좋은 더군다나 공군 출신이 공군 출신. 국방장관 주영복 씨가 공군 출신이었나? 전두환 때? 주영복 씨가 공군 출신 국방장관 주영복 장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유명한 그 린다김 스캔들의 이양호 장관. 이양호 장관이 공군 참모총장의 보면 산타바바라 야침. 그렇죠. 그 양반이 국방부 장관. 자,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계속 질주하는 제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 저 정치평론의 대가이시니까. 네. 7월 9일 날 네. 저 이낙연 국무총리가 네. 정경도하고 저 강경화는 뭐 자르는 걸 대통령과 상의했다 그러면 네. 이건 이제 협의를 했을 것 같고. 네. 자,
그 15일 날 어제 어제죠. 이제 하면은 국회법에 따르면은 저 24시간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전이면은 이제 18 그러니까 첫째 궁금한 거는 네. 이낙연하고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거면 네. 저희 뭐 소관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될 텐데. 네. 그리고 저 야당에서 지금 저 바른미래당하고 같이 해서 이제 정족수를 넘겼는데 네. 왜 사정이 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목을 자르려고 저 상황까지 이런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이른바 7월 9일날 건성건성 대답했다고 봐요. 그건 어쨌든 이낙연 총리는 또 어쨌든 4선 의원 4선했나요? 5선했나요? 4선 의원 지역구 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그와 같은 어떤 민심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정경두 강경화를 갖다 그렇죠. 그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낙연 총리 어디가 있습니까? 해외 나가 있어요. 해외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8일까지 처리 안 하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은 지금 본회의 열자는 거고. 이거 17, 18 양일간 열어서 그다음에 이게 뭐 지금 보면 현재 여당이 목을 메고 있는 것이 좀 추경 아닙니까? 6조 그렇죠. 7천억 이거 처리하자 이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아니야 그냥 17, 18일 하지 말고 17일 하루 만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날은 딴 거 처리하고 18일 날 열면 자칫하면 정경두 현재 분위기를 봐서 보세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거기다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요. 여권 내부나 민평당 내부에서도 정경두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결되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겐.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 우리 88 체제 이후. 그러면 지금 야당은 지금 바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경도 모가지를 안 내놓으면은 네. 저 추경 처리 안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가 노골적으로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치열하면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다음은 이거 안 하면 이거 못 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정치 공세적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정치 공세를 할지라도 이 국민들의 분위기가 지금 한마디로 군 기강이 당나라 군대가 됐잖아요. 당나라 운동 일부러 만든 건데 뭐. 당나라군 만들었으면은 의도한 대로. 그랬으면 뭔가 국민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안 보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일 전쟁이 붙었는데 네. 그 강을 건너면서 저 장군을 목을 벨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정경두 씨의 이제 행운은 복은 뭐냐? 네. 저 치열하지 않은 저 자유한국당을 이제 만났다는 게 이제 큰 복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더라도 지금 저 자유한국당이 네. 이렇게 실실 또 뭐 헌바지에 보리방구 새듯이 지나가면은 국민들한테 뭐야? 이렇게 뭐 떠들고 뭐 이 정부가 뭐 와이프 안보 다 무너졌다고 하고서 그냥 추경만 시일 통과시켜 정경두는 감사합니다. 충성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아유, 자유한국당 너희들도 참 인간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어쨌든 87년 이후에 현재 87년 이후에 한 80명 정도가 해임 건의됐습니다. 네, 많이 냈죠. 많이 네, 냈죠. 근데 건의안을 냈는데 그 중에 통과된 건 6명이고, 뭐 제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누굽니까? 우리 저 김영광 실장 기자로 있을 때죠. 임동원 장관. 그게 DJP 공동정부의 무너진- 파탄으로 그렇죠. 같은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김두관. 2003년에 김두관 장관. 근데 2003년도 이 김두관 노무현 남해 군수 네네. 이장 출신 그렇죠. 행자부 장관 목을 날림으로 해서 네. 그 완전히 전륜발이 정부가 이제 팍 엎어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2003년에 갓 출범한 노무현 정권이 김두관 장관이 무너지면서 그 흐름 쓰나미처럼 속에서 그냥 쓰나미처럼 그 당시 탄핵 소추까지 밀린 거예요. 그렇죠. 쫙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버티는 겁니다. 자, 마침 오늘 보니까 오늘 윤석열도 7월 25일자로 임기 시작한다. 임기 시작한다고 일단 임명을 했습니다. 위증죄라고 그렇게 난리쳤는데 야당이. 네. 그다음에 조국에 대해서는 작년 김태우 수사관 때부터 계속 얘기 나오고 인사 검증. 지금 법무장관 간다고 그러는데 무슨 근데- 어떻게가 아니죠 이건. 조국은 저 법무장관으로 영전시키고. 정경도 버티고 강경화 버티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오기 정치, 즉 이른바 막장옥이네 막장. 막장옥이고 이것이 흔한 얘기로 정권의 경직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경직된 정권 사실 보면 국민들보다 곧 그 외면받습니다. 진짜 30 시절 박정희 시절에 정말 네. 그 커다란 정치적 파열음이 났던 게 1971년에 오치정 내무장관 해임 사건. 12항명 그때 지금 공화당의 JP를 몰아내고 그 공화당의 실세였던 김성곤이 SK. 김성 4인방이로 김성구, SK. 백남업, 길재호, 네, 김진만 김진만 4인방이 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진노해가지고 와서 그 SK 선곡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고서 코털 다 뽑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콧달 다 뽑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못 살았어요. 자, 정경두가 정말 MB, 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이어지는 가장 복많은 복장이 될지 네. 저 자유한국당이 이 정권의 외교 안보 실정을 네. 딱 마무리 짓는 저 효수감으로 삼을지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18일까지. 18일까지 오케이. 내일 모레까지인데 자 현재 분위기로 봐서 정경두가 살아난다면 정경두 개인으로서는 복입니다만은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아마 큰 불행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정경두가 죽느냐, 자유한국당이 죽느냐고 하냐. 정경두가 죽느냐, 대한민국이 좀 무너지느냐 이 차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